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국정원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기자 흉내를 내다가 발각됐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의 청문 자료를 촬영하던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청문회 자료를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국정원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제1야당도 모르는 관행을 변명이라고 내놨는데 여당은 두둔하기 바쁩니다.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정원을 결코 두둔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툭하면 들키고 마는 무능함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에서 국정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청문 자료를 촬영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드러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출석이 예정돼 있던 MBC가 출석을 아예 거부했고 KBS는 부실 답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국회가 매우 분주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먼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청문회 도중 자신의 뒤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고 신원 확인 결과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당장 퇴청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논란이 일자 김강림 정보위원장이 일단 청문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45분 만인 11시 15분부터 청문회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자,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네, 박영선 의원이 자료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맞습니다. 국정원은 영상 파트 직원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국정원 주장입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일시 취재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이 국회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는데도 일시 취재증을 받아 신분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정보위원회 출입증은 누가 발급했으며 기록을 남겨야 했다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취재해야지 왜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취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국정원 주장대로 정말 기록을 남기기 위한 취재였는지 아니면 후보자의 답변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활동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촬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카메라 렌즈가 야당 의원들의 자료에 가 있다며 국정원이 야당 의원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국정원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자료를 찍은 바가 없다고 밝히며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원 차원의 자료를 남겨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전에도 기록을 남긴 적이 있다며 관행이라는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따로 자료를 남긴 적은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까? 네, 최대 쟁점은 역시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이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머릿속에서 정치 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 안기부 제2차장으로 재직할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북한과 접촉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재미동포 윤홍준 씨 기자회견을 안기부가 도운 북풍 사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정했습니다.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998년 3월 7억 3,8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지만 1999년 총재산을 넘는 가격인 10억 9,500만 원으로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제기됐지만 야당은 후보자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로 끝나는 겁니까? 네, 일단 잠시 전인 8시 42분부터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오늘로 끝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문회 내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병기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KBS와 SBS가 부분적으로 녹화 중계를 했을 뿐이고 보도 채널과 종편, MBC는 생중계는 물론이고 녹화 중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이 됐어요. 오늘 그 청문회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었습니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경기도 여주시 전원주택 투기 과정에서 빚어진 농지법 위반 의혹, 군복무도 중 프랑스 국비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주였습니다. 최 후보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와중에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따랐던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전원주택 투기 이후 잔디밭 정원에 고추모종 12그루를 심어 농지법 위반을 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행동으로 질책받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ICT 사회이사 고액수당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고 병역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청문회가 며칠 더 남아 있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0일까지 사흘에 걸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모레인 9일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일에 있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일 하루, 이날은 김명수 후보자만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세월호 국정조사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MBC가 오늘 기간 보고에 안 나온 경과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MBC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조특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KBS와 함께 기관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어제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보도본부장, 박상우 부장 등 여야가 증인으로 합의 채택한 임원,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종합편성 채널 등과 견저 자사의 세월호 보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MBC를 둘러싼 이념적, 정파적 갈등이 세월호 참사 보도를 MBC를 뒤흔드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불출석 통보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후까지만 해도 국조특위 전체위원실에 기관보고와 관련한 사장 인사말과 보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터라 갑작스런 불출석 통보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MBC 이러한 불출석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어젯밤 긴급 성명을 내고 오만하고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오늘 열린 특위에서도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MBC가 지난 4일 안광한 사장이 미리 보낸 인사 말씀에 문화방송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 재난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의 불출석에 대해 야당은 안광한 사장 등 MBC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강조하며 동행 명령을 즉각적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을 뿐 동행 명령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도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불출석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MBC에서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출석하기로 돼 있던 MBC 측 증인은 안광한 사장,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박상후 전국부장, 한상현 목포 MBC 취재부장입니다. 이들이 오늘 기관보고에 나왔다면 MBC의 세월호 보도 중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민감한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전원구조 오보의 경우 MBC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MBC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 MBC 기자가 전원구조가 아니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오보를 내보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기자회도 MBC 오보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MBC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구조작업이 한창일 때 사망자 등의 보험금을 계산한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박상우 전국부장은 지난 5월 7일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구조에 참여한 잠수부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발언해 유족 폄훼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 KBS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네, KBS에서는 사장 직무대행인 유현순 KBS 부사장과 이세강 보도본부장이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외압설을 폭로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현순 KBS 부사장은 기관보고 인사말에서 일부 오보와 불미스러운 사태에 반성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면 보고자료에서 KBS가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1, 2위를 석권했고 한류 확산을 위해 뮤직뱅크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자화자찬을 해 여당 의원들한테까지 질타를 받았습니다. 류현순 부사장은 KBS 차기 사장 후보자 6명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KBS는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다른 방송이 정정보도를 한 뒤에도 전원구조 오보를 이어간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전원구조 오보 외에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해군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오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류현순 부사장 등은 유가족들로부터 답변에 성의가 없는 점에 대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치 현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일정이 나왔는지요? 네,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회동할 예정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들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주례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30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략공천 반대 움직임이 서울 동작을과 광주에 이어 수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작을에서는 오늘 지역당원 1,500여 명이 전략공천 재고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는 지역 각계각층에 이어 천정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경기와 영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민주연합 수원시의원 전원이 공동 성명을 내어 수원병 전략공천에 반대하며 김영진 지역위원장 공천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 출신 최명길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한다고 하자 대전 대덕 경선 참여 거부를 선언하고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은 어제 전남 순천 곡성 후보로 서가번 전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 공천위원회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김태흠 의원이 오늘 공천관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동작을 공천 관련해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불출마를 고집하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나 의원 역시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경기 평택을이 730 재보선의 뜨거운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이자 노조위원장인 김득중 씨가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 정당들이 줄줄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안 내겠다고 밝혔고 서울대 조국 교수가 후원회장, 강정마을 회장을 지낸 강동균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가처분 재판부의 즉각 복직 명령까지 받아낸 MBC 해직 언론인들. 그들이 오늘 MBC 출근길에 나섰지만 MBC는 청경들을 앞세워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뉴스 리뷰, 오늘은 김용민 PD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용민 PD가 뉴스 리뷰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 뉴스 리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인사와 관련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더군요. 예,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업무 보고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뭐 김기춘 실장이 벌써 나오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 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벌써 나오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와 무관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와대 기관 보고는 오는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정부 인사가 잘 되고 못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기춘 실장 내내 몸을 낮췄는데요. 기춘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다 나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선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원파 신자들이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현수막을 내건 것에 관한 것인데요. 구원파의 매우 비열하고 악랄한 선동 행위라고 생각한다. 행위자가 밝혀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이 그 현수막을 철거하라, 이렇게 요구했었지요. 이와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은 내가 검찰에다가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유병언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렇게 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갈 때까지 가보자란 말이 문제가 있는 말이었던가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네. 예. 자, 재보선 평택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김득중 후보. 네,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0에서 4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무소속 후보 개소식치고는 이 정도 규모는 전례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했고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이사장, 정혜신 박사 같은 각계각층의 인권노동 분야의 명망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전 마을회장과 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를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인물의 면면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어제 그 개소식에는 불참했지만 서울대학교 법대 조국 교수가 후원회장을 맡아서 힘을 보태고 있어서 더욱더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은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거든요. 김득중 후보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진보 단일 후보라 하겠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평택이 지역구지만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정장선 전 의원의 출마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분은 뭐 국회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앞으로 다시는 출마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재보선에 다시 나옵니다. 사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경찰 병력 투입 당시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요. 평택 그 쌍용자동차 공장은 송탄동에 있죠. 그래서 평택을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평택 그 시내에 있다 보니까 당시 그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새 투쟁 당시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타협을 도출해냈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대타협, 글쎄요. 대타협 이후에 무려 20명이 넘는 그런 쌍용차의 노조원 또 그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대타협에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 앞에서 정장선 후보는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되고요. 아마도 그 TV 토론이 있게 된다면은 이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임태희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실장을 지냈던 임태희 씨가 이곳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과거 이한동 의원의 비서를 지낸 유의동 씨를 공천했습니다. 네, 유의동 씨도 꽤 젊더라고요. 40대 초중반이고 또 김득중 후보도 44살. 예, 그렇습니다. 네, 40대 대결인데 정장성 전 의원은 58년생이니까 50대 후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칠련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김명수 후보자를 고발했습니다. 혐의가 뭐였습니까? 혐의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사기요? 예. 사회부총리로 거론되고 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연구비와 용역비 3,27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련은 오늘 오전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미 여러분 보도를 통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의 논문을 짜깁기 하거나 제자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1,270만 원을 수령했고요. 정부를 속여서 용역비 2천만 원을 따냈다는 주장이 이 고발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경찰련은 김명수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청문회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장에서 온갖 의혹을 다 해명하겠다던 김명수 후보자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문장과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 관행 탓으로 돌리더군요. 온갖 의혹을. 이 정도의 그 의혹과 추문이라면 사실 장관 후보자직을 내놓는 것도 관행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행이자 도의지요. 도입니다. 자, 4대강 괴물로도 불려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큰빛 이끼벌레. 낙동강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정경윤 환경부 수생태 보전과장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별 문제 없다. 다만 실태조사의 필요성이라든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라면서 어느 정도 4대강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날씨 탓을 언급하면서도 강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댐이나 보 같은 이런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물의 흐름, 즉 유속이 느려진 부분, 이 부분이 이번에 아무래도 벌레들이 증가한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된다라고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뉴스케이가 지난주에 보도하기도 한 큰빛 이끼벌레,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외래종 아닙니까?
유속이 느린 호수나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고요. 강에서 발견되더라도 강 하구에서 간혹 발견됐을 뿐 이번에 금강, 영산강 그리고 낙동강에서까지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된 것은 아무래도 4대강 보공사 때문에 강이 거대한 호수로 바뀌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의 경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환경단체는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부 인근에 큰빛 이끼벌레의 서식을 확인했고 마산 창원진의 환경운동연합도 창녕 하만보 인근에서 큰빛 이끼벌레를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한 누리꾼은 수자원 공사가 4대강 공사로 인해서 큰 빚을 졌다며 큰빛 이끼벌레의 빚은 원래 종성이 시옷인데 지읒으로 해서 큰빛 이끼벌레로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끼벌레를 사람에 빗댄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큰빛 이끼벌레 취재한 곳은 금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취재진이 예. 이만큼 잡아왔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스튜디오에서 네. 공개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 물론 이 방송이 냄새까지 전달해 주지는 않지만 예. 제작진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네. 진행한다는 그런 취지를 좀 살려보고 싶었는데 예. 악취가 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환경부 그 관련 간부가 방송에 나와서 뭐 무해하다고 했죠. 예. 그 사람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네. 냄새만으로도 예. 진짜 한 10분도 같이 못 있을걸요. 만져나 보고 뭐 그런 소리를 하면 예. 글쎄요. 예. 자, 4대강 공사를 강행하면서 빚은 빚대로 진 공기관이 있죠. 예. 네, 수자원공사. 네. 이들의 그 경영 실태를 보여주는 정보를 봤더니 성과급 잔치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4대강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수자원 공사 임직원들이 성과급으로 얼마를 챙겨갔는지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 공사 사장의 경우 연평균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고요. 직원들도 1인당 1,500만 원 정도씩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 원의 빚을 진 공공기관입니다. 매년 3천억 이상의 이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원금도 가급적 세금으로 갚으려고 온갖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수자원 공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국 수자원 공사가 아니라 큰 빚 수자원 공사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옷이 아니라 거기서는 종성이 지읒이죠. 지읒입니다. 큰 빚. 큰 빚. 네. 참. 네, 외국에서 한국의 고리 원전 문제를 언급했어요. 예.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문이 나왔더군요. 예. 세계 YMCA 연맹, 세계 기독교 청년회 연맹이죠. 네. 세계 YMCA 연맹이 채택한 결의문입니다. 이 단체는 제18차 세계 대회와 총회를 마치면서 수명이 다한 한국의 핵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미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결의문은 후쿠시마 사태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이번 결의문은 86개 나라 1,400여 명의 대의원 명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응원단 예. 인천에 오는 건지요? 북한이 오늘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공화국 정부 성명, 이 명의로 나왔단 말이죠. 북한 최고 수준의 성명 발표 형식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통일부도 북한의 응원단 파견 방침에 따라서 국제 관리에 따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응원단 파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만약 북한 응원단 입국이 성사된다면 2005년 9월에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이후 9년 만에 북한 응원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단 공동 입장이라든지 공동 응원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일부는 오늘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북한 응원단이 2002년 북한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한국에 왔고요.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는 남녀 응원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국을 찾은 바 있었던 북한입니다. 이번 응원단 규모는 2005년 때와 비슷한 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체육교육협회 김경성 이사장이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예. 자, 앞으로 교황 방한이 한 달 정도 남았던가요? 예.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이 8월 14일이니까요.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네. 세부 일정 점검을 위한 바티칸 실사단이 오늘 입국했는데요. 실사단은 오는 10일까지 명동성당과 광화문,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음성꽃동네 같은 교황 방문지를 미리 둘러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 방문 때 초청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그게 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교황 방한준비위원회가 북한에 10명 정도의 신자 참석 요청을 보낸 상태인데요. 방한준비위원회는 8월 초쯤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황의 방한을 준비하는 방한준비위원회 위원장. 예.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 맞죠? 예, 맞습니다. 강우일 주교가 3월부터 교황 방한 준비를 맡아오고 있는데요. 강우일 주교, 현재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입니다. 그런데 강우일 주교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 주목됩니다. 예. 교황의 방문은 잔치나 축제가 아니라 고통과 분쟁과 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행사여야 한다. 교황은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 억압과 미움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들, 분쟁과 폭력에 희생돼 눈물을 흘리는 이들 곁에 다가가서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지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는 한국 천주교회도 이분의 그러한 지향과 의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분이 교황 방한준비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니 교황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의 깜짝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강우일 주교가 사목하고 있는 곳이 제주교구거든요. 이곳에 강정마을이 속해 있습니다. 교황의 강정마을 방문 가능할지 이것도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고 가보죠. 예. 리얼미터 결과가 오늘 나왔더군요. 네, 리얼미터의 7월 첫째 주간 정리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랜만에 조금 오른 결과로 나왔는데요. 2.7%포인트 오른 46.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50%로 나타났던 부정적인 평가는 46.6%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긍정과 부정 평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소폭 반등은 이른바 시진핑 효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리얼미터는 주간조사 기간 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 이틀째인 지난 4일 긍정평가가 많아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법원이 복직을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시켜라라고 네. 이제 결정했던 분들이 있어요. MBC 해직 언론인들. 예. 오늘 첫 출근길이었는데 예. 순탄치가 않았다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MBC 사측이 고용한 청경들에게 맡겨서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에 나선 MBC 해직 언론인들은 모두 5명인데요. 김재철 사장 시절에 이른바 170일 파업이 있었죠. 2012년에 말이죠. 이 파업 과정에서 해고를 당한 기자와 PD, 엔지니어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상호 기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미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들은 지난달 가처분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복직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MBC 노사단체협약에 부당해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1심 판결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 김재철 사장 때 이 단체 협약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직 이전 단협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직 결정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네. 자, 이 결정에 따라서 MBC 해직 언론인들은 MBC 신사옥인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청경들이 길을 막고 문을 걸어 잠그면서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사측은 이들을 막았지만 MBC 구성원들은 환영 집회와 사측에 대한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은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법원의 복직 명령도 거부했는데 예. 국정조사 출석 못한 이유가 혹시 청경들이 문을 잠궈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는지 나오다가 해직 언론인들 만날까 봐. 그런 건가요? 예. 한마디로 MBC의 M은 무소, B는 불위의 약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소, 불위. 무소 M, 불이 B. 예. 네. C는 뭡니까? C.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난 듯 초록이 짙고 무성해졌습니다. 오이, 애호박이 쏟아지고 쌈채가 넘쳐납니다. 곧 토마토가 붉어지고 옥수수가 익을 겁니다. 난 누구에게 이렇게 기꺼이 나누고 살아본 적이 없다. 자연을 닮고 싶다는 헛소리는 넉넉하게 하고 살지만 뉴스K 마칠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다소 일찍 마치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 동안은 뉴스K 방송 시간이 좀 줄고요. 형식도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